안녕하세요. 지난 겨울방학에 이어 이번 겨울방학에도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방학이 좋아요 도전 비문학 50일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미 방학을 한 학교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 프로젝트는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며칠 안 남았죠. 짧은 기간만 신청을 받아서 1월 2일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안내해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설명, 진행 방식 안내, 신청 방법, 요 순서대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프로젝트 이름이 방학이 좋아요 도전 비문학 50일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의 좋아요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좋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여기처럼 도울 조자의 나아, 즉 방학이 나를 돕는다 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학년이나 다음 학기의 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사실을 여러분 대부분은 다 아시지만요. 방학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무래도 학기 중에 비해서 긴장이 좀 풀리고 느슨해지기 쉽고 그러다 보면 늘 계획은 창대했는데 개학을 앞두고는 딱히 이뤄놓은 것이 없는 그런 슬픈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방학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 놀 방자에 배울 학, 즉 학문을 잠시 놓고 쉬는 시간이긴 하지만요. 적당히 쉬어야지 너무 쉬어버리면 그 이후에 몹시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방학은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 학교에 다니면서는 하지 못했던 공부들, 이런 것들을 하기에 정말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혼자서는 그 모든 걸 지켜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방학이 좋아요 프로젝트의 부제가 도전 비문학 50일 프로젝트잖아요. 비문학이라고 흔히 말하는 영역이 수능 교과목 이름으로는 독서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영역의 글들을 제대로 읽어나가는 능력, 이런 능력을 키워나가는 걸 목표로 삼아봤습니다. 우리가 읽는 글들은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이 쓴 거죠. 남의 생각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후루룩 읽어서는 그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글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의미,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어 영역 시험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종류의 글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죠. 단순히 소설책을 읽듯이 가볍게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학생들을 학교에서 상담하다 보면요. 국어는 감이 좀 있어야 하는데 전 그런 게 없어요 하고 포기하듯이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언어적인 감각이 있어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 말이 나는 국어적 감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포기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국어교사인 저도요, 방학을 잘 보내고 학교로 돌아가면 수업 시간에 말을 할 때 그 이전보다 좀 꼬이고 적절한 단어가 바로바로 입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아서 당황스러운 며칠을 보내다가 점차 다시 수업의 감을 찾아가곤 합니다. 익숙한 것도 자주 하지 않으면 감을 잃게 되는 경우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어떤 경우냐면요. 평소에 독서량이 굉장히 많아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국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국어 성적이 평균 이상은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친구들이 국어를 꾸준히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 점수는 일정 점수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해요.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성적이 오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독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독서량은 적을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한두 지문씩 꾸준히 풀고 노력해가면서 글을 읽어가는 능력, 국어의 감을 키워가는 친구들이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바로 꾸준한 노력이에요. 상담할 때 보면요. 국어 성적 안 올라서 속상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하루에 국어 공부 얼마씩 해? 라고 하면 하루요? 이렇게 물어봐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영어 수학은 공부하지만 국어를 매일 하는 친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어도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매일매일 해야 하는 과목이에요. 꾸준한 노력을 통해 국어 공부의 근육을 잘 키워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근육을 만들어 놨다면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하죠. 저는 국어 공부와 운동이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대충 운동신경 좋다고 그것만 믿고 마구잡이로 덤벼들면 운동 효과가 떨어지거나 다치게 되죠. 국어 공부의 경우도 그냥 막연히 책을 많이 읽기만 하고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점수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오를 거예요. 하지만 한계가 존재하죠. 공부든 운동이든 한순간 실력이 향상되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반복해서 연습하는 과정, 이걸 통해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단순히 엄청 많이 풀고 시간이 많이 투자한 것 자체에만 아유, 나 오늘 할 거 다 했어 라고 뿌듯함을 느끼고 야, 다 했다 하는 생각에만 취하다 보면 노력의 시간은 분명 쌓은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실력이 늘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건 나 스스로 제대로 글을 읽어나가는 방식을 익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가능하면 문제를 좀 많이 풀고 답도 확인해보고 해설도 쭉쭉 읽어보면서 이런 거구나 하고 막 색색펜으로 해설 정리하고 오답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요. 그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하루에 딱 하나의 지문이라도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 너무 빨리 문제를 많이 풀어내야 한다는 그런 조급함, 이것 때문에 지문을 겉핥기식으로 읽지 말고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연습을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 시험에서는 당연히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읽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만요. 여러분이 지금 중학생이라면 또는 예비 고1, 예비 고2라면 그리고 예비 고3도 우리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해보는 게 필요해요. 이번 겨울방학까지는. 그래서 하나의 지문을 꼭꼭 씹어 이해하면서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의 구조도도 작성해보고 이러한 유형의 글들은 이러이러하게 파악하고 정리하고 읽어나가고 내 머릿속에 좀 기억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체득하게 돼요. 특정한 지문을 익히고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완벽하게 정형화된 방식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짧은 지문 속에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읽어나가는 것이 가능해지고 낯선 지문을 주더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읽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과정을 잘 거쳐 나가야 나중에 시간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세 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니까 도전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방학이잖아요. 학기 중이 아니죠.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하루 딱 한 지문씩만 선생님과 함께 도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분명 글을 읽어나가는 힘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거니까 꼭 합시다 라는 말이 좀 길었죠.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 프로젝트는요, 지난 겨울방학, 지지난 겨울방학에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만들었던 교재에 계속해서 추가되는 수능 문제들, 그 지문들을 추가해서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스텝 1 부분은요, 수능이나 모의평가에 출제된 비문학 지문 중 하나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단계입니다. 일단 저는요, 교재에는 수능 지문들 위주로 편집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51회 프로젝트에서는 21회차까지는 제가 최근 수능 지문들을 수록해서 넣어두었습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은 여러분이 공부하실 지문을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가능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된 수능 또는 모의평가 지문을 선정해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많은 검토위원들이 점검을 해서 문장의 전체적 수준이 완성도 있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문 자체에도 오류도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수능 모의평가 지문이라고 하는 순간 나는 중학생인데 수능 지문을 어떻게 읽어? 하고 미리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학생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중학생들이 거의 항상 50%가량을 차지해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기로는 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해볼만 했습니다 라는 피드백을 준 친구들도 많았고요. 우리는 일정 시간 안에 빠르게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내가 글을 정말 집요하게 잘 읽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만 합니다. 그리고 스텝 2는 읽은 내용을 나만의 방식으로 구조도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이나 마인드맵, 도표, 화살표, 이런 흐름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우리 국어 수업이든 다른 수업을 하면서도 많이 봤었을 텐데요. 글을 읽어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전체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구조도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이건 제가 수업 준비를 하면서 정말 자주 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정리가 잘 되지 않던 것도요. 구조도를 작성하는 가운데 점차 그 지문의 내용이 명료하게 머릿속에 체계가 잡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처음에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그리고 해놓은 게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전체 내용을 잘 포괄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글의 전체 짜임을 파악하는 연습이 될 거고요. 이 스텝 2가 우리가 하는 전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로 내가 나름대로 구조도를 정리하든 내용을 요약하든 한 것을 이제 계속 공유하면서 이것으로 미션 체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스텝 3는 이렇게 다 이제 스텝 2까지 파악을 하셨으면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부분이에요. 보통 문제풀이 요령으로 막 익히면서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뭔 어떻게 푸는 거야 하면서 문제풀이는 막 빠른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읽어보고 지문을 읽는 방향을 세워보라 하는 얘기가 많고요. 저도 고3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요. 우리는 일단 속도는 신경 쓰지 않고 제대로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미리 읽지 않습니다. 문제는 미리 읽지 않고 스텝 2까지 다 한 뒤에 그러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거죠. 문제를 풀면서 그냥 맞고 틀리고만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통 문제를 출제할 때는 그 지문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꼭 묻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는 가운데 문제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나는 가볍게 넘어가진 않았는지, 어떤 것들을 문제에서는 중요한 정보로 파악하고 묻고 있는지 이런 걸 알게 돼요. 그게 바로 기출 분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단순히 많이 푸는 것, 정답을 맞히는 것, 이것만이 기출 분석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것들을 문제로 묻고 있는지, 어떤 정보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고 있는지, 내가 주로 스텝 2에서 내용 구조 다 정리했는데 이게 문제로 막 나온 게 없어.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내가 많이 놓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잘 놓치는지, 어떤 게 약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과정으로도 삼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풀이도 꼼꼼히 한 다음에는 4번째 단계에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 정리했는지를 강의 영상이나 해설서, 참고서 등등을 통해 확인해보는 단계까지 거치면 됩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요, 강의 영상이나 해설서의 내용을 완전히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내가 그것과 다르면 반성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내용을 정리하면서 사용한 것, 스텝 2에서 내용을 정리해봤잖아요. 근데 이때 정리하면서 사용한 단어는요, 그냥 중학생 수준 또는 고1, 고2 정도의 수준에서 내가 편한 단어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시험에 선지로 나온 전문 용어, 문학 용어라든지 비문학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 주로 나오는 용어들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해설서에서는 그러면 어떤 전문 용어, 개념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이런 거를 파악하면서 이런 말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용어도 기억해놔야지. 혹은 내가 정리한 방식과 해설에서 정리한 방식을 비교하면서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한지 참고하는 방식으로 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워낙에 수능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이 문제보다 더 두꺼울 정도로 전체적인 구조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보시라는 게 아니라요. 왜냐면 그것도 그 문제의 해설지를 만드는 사람의 관점이나 정리 방식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리한 거고 하고 비교를 하면서 내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잘한 부분은 어디일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떤 정리 방식이나 어떤 구조화 방식 이런 게 더 적절한지 살펴보고 정리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들도 확인해 보면서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요. 해설서를 보더라도 이미 여러분은 두 번째 단계에서 이미 스스로 충분히 생각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해설지를 볼 때도 그냥 단순히 보는 것보다는 훨씬 이해의 깊이가 깊을 것이고요. 나중에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는 양도 확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지문을 공부하는 거지만요. 이렇게 4개의 단계를 거치면 1시간 정도 혹은 그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문 하나를 1시간이나 붙들고 있는다고 난 마음이 너무 급한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효과를 보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편집해 놓은 것은 21일자까지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채워 나가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학습하고 복습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체크해 나가다 보면 비문학 지문을 꼼꼼하게 잘 읽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 과정을 혼자만 하면 해내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함께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드릴 교재에는 이렇게 셀프 체크판 같은 것도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저에게 이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12월 31일까지 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재 파일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래서 1월 1일에 일괄적으로 메일로 교재를 보내드릴 거예요. 오픈 채팅방 이름과 비밀번호도 알려드릴 거고요. 거기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 2일부터 여러분들이 꼼꼼히 공부를 하시고 만약에 나는 1월 2일에 정말 사정이 있어서 이날 시작을 못한다 하면 저에게 언제부터 시작할 거다라는 걸 메일에 써서 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텝 2에 해당하는 자신만의 내용 구조도를 찍어서 오픈 채팅방에 당일, 매일매일 당일 자정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1대1로 개인 피드백을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럼 오픈 채팅방에 하지는 않겠죠. 우리 내용 구조도는 제가 올려드리기도 하긴 할 거지만요. 자기 나름의 방식을 찾아 나가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피드백을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친구 혹은 선배, 후배일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참고가 될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제가 올려드리는 것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냥 한 명의 개인으로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올리시면 그날의 미션은 달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총 50일을 진행한다고는 했지만요.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 진행할 때 총 60일의 시간이 있어요. 이 중에는 설 연휴도 있고 주말도 있고 그런데요. 이 날들 중에는 아무래도 방학이니까 못하게 되는 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스케줄에 따라서 며칠을 좀 빼고 50일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20일만 해보겠다. 딱 3주를 채우겠다. 40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걸 저에게 알려주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상인증도 해보려고 해요. 요거는 작년, 재작년은 하지는 않았는데 방학이면 너무 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7시에 일어나서 일어났습니다. 또는 하루도 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해주는 말들 이런 것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밀리지 않고 몰아서 하지 않고 꾸준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도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션을 달성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상장을 만들어서 아주 소소한 선물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의 댓글에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라고 남겨주시고요. 오늘부터 12월 31일
일요일 자정까지 저에게 신청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메일을 보내실 때는, 저한테 메일을 보내실 때는 여기 안내해 드리는 양식을 꼭 지켜주세요. 여기 저한테 메일을 보내실 때 지키실 양식 요거예요. 첫 번째, 유튜브 댓글 이름, 그리고 실제 이름, 그리고 자신의 학교급,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몇 학년인지 이걸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댓글에 달아달라고 부탁드리는 이유는요. 예전에 보니까 프로젝트에 참여는 하고 싶은데 댓글이 없어서 아무도 안 하나 하고 막 고민을 하다가 못 하셨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메일로 신청을 해주신 분들은 꽤 계셔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으쌰으쌰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유튜브에도 꼭 댓글, 이 영상에 꼭 댓글을 달아주시고 신청하시는 걸로 조건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픈 채팅방에서 사용할 닉네임도 알려주세요. 실제 이름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도 있는 공간에서 좀 자기 이름을 공개하고 자신이 어떤 구조도를 작성하고 공부를 했는지 보여주는 게 다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닉네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닉네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에 임하는 다짐, 그 목표 일수. 나는 이번에 비문학 독서 영역을 좀 잘 해보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또는 매일매일 국어 공부를 하는 게 쉽지 않아서 꾸준히 해보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해주셔도 좋고요. 목표 일수는 50일 다 하기엔 난 버거워서 며칠만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며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걸 알려주시면 제가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제가 1월 1일 오전 중으로 교재 파일을 메일로 보내드리고 1월 1일 저녁에 오픈 채팅방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나긴 겨울방학을 보내고 무언가 해냈다는 성취감으로 새 학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다잡아보는 계기가 될 방학이 좋아요 도전 비문학 50일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메일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